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 서구 발전의 완성과 결실은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보완이 그 시작입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을 20년간 모시면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비서, 비서관, 보좌관, 마지막으로는 대전시 부시장급인 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한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대전 충청 서구합 발전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SOC 사업인 호남선 고속가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망,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구합 지역의 원도심 도마변동 지역에는 향후 5년간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예상되는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곧 교통 혼잡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에 트램 지선을 도마 사거리부터 영문역까지 지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서구합 지역의 교육, 노인, 문화,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최선 다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국비 신분으로 국비확보 공로로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은 그 능력을 검증받은 것입니다. 말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맡기면 해냈고 그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해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는지에 관한 질문에 오랜 고민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식과 공정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학연, 지연, 배경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신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는 사회, IMF를 경험하고 어두운 긴 터널이 끝이 날 것 같지 않다는 40, 50대 중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사회,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외모, 인간관계 모든 걸 포기하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희망과 꿈을 키우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세대의 지혜와 경륜, 청년 세대의 새로운 사고를 하나로 녹여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엔 망국적 지역 감정 해소가 시대적 소명이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통합입니다. 세대 간, 이념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 타협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예? 공천에 있어서 그 박병석 의장님의 좀 의중이 좀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고 또 충분한 상의를 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서구갑 관련해가지고 좀 전략 공천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를 어떤 입장이신지 첫 번째 질문 하신 이제 박병석 의장님에 대한 의중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입장을 공식으로 이렇게 전달할 사안은 아닌데 아마 최근에 우리 기자분들과 인터뷰하시고 난 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시면서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략 공천 문제는 저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청년 세대인데 저한테는 불리한 건 아닌데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선이든 전략 공천이든 다 자신 있습니다. 그 전략공천 하더면 일단 이용수 후보님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쳤을 때는 경선을 들어간다고 치면 예. 경선에서의 우리 이용수 예비후보의 그 장점이랄까 자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경선에서 어떻게 1위를 하면서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지 예. 그 자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뭐 일단은 권리당원 문제는 지난번 그 투표권을 가진 분들한테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분들 다 합친 것보다 2배수 이상 높으니까 당원의 문제가 없는데 제가 사실
그 단체장 하셨던 분보다 인지도가 아직은 적을 겁니다. 그걸 이제 극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2월 10일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점점 관심도가 높여지면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병석 의원하고 20년을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안 물어보고요. 공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 지역에서 잘했던 점하고 이거는 부족했는데 만약에 후보님이 뭐를 채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서구 을하고 틀려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없이 주택기관 인구는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상권이나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주택이.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 이전 뭐에서 뭐 공공기관에 이전 선거 끝나면 이전을 하겠지만 그런 큰 뭐 대역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첫 번째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사실을 바로잡을 거는 그 서구 을은 정부 청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유치된 거는 한국인재개발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등 그런 공공기관들이 유치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마 언론인분들 잘 아시지만 대전교도소는 유성의 주소가 덧지만 서구 갑하고도 연관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저희 박병석 의장님하고 의장실에서도 같이 함께 대전시와 논의한 거는 아파트 대신 거기다 좀 산업화할 수 있는 곳을 좀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잘한 것과 못한 것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잘한 거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불과 여기 계신 언론인 선배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불과 20년 전에는 민주당의 족계를 잇고 지방선거에 나가달라고 해도 특히 비례대표를 준다고 해도 남편과 상의했더니 못하겠습니다 하는 민주당에 오시려는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의 정치 변화 환경이 많은 변한 게 박병석 회장님이 20년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원도심에 계신 주민분들이 변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트램이나 광역철도망이 시작하면서 도시정비 사업이 약 10만 명이 유입되는 2만 7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시작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트램이 됐건 박병석 회장님 덕분이기 때문에 아쉽기보다는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 주민들의 평가가 해놓은 게 없다보다는 잘한 게 많았다는 게 더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전 발전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국회에 등원한다면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시는지. 예. 희망 상임위와 대전 발전에 필요한 것보다는 국회의원은 4년간 초선이 됐던 재선이 됐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 30%를 의무화하는 법도 시행했지만 30%는 돌파했지만 특정 대학에 몰려있는 현상이 있어서 인근 4년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도심으로 떠납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늘어난 인구의 78%가 그 청년인 만큼 수도권을 몰리는 이 현상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을 좀 주로 관심을 둬야 되고요. 희망하는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또 하나는 복수상임위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 이유는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이 있고 금융을 다루고 국가보훈처를 다루고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무위원회를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10년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관심을 두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저희 서구갑 호수공원 내에 위치할 국회 통합디지센터를 조기 착공이나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청년의 대전에다 남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인재 채용은 조금 정책 제도를 저희가 협의체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장실일 때는 공공기관과 그 대학 협의체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국회의장이 끝나고 나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기업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정치인분들이. 그런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시민들의 동의하에 이런 걸 돼야 되지만 요즘에 기업들이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유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제2의 판교라든지
그 스마트 기업을 더 스타트업 기업들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다 말하는 거는 말을 앞세우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예로 지난 2020년 19년도죠. 저기 평촌 산단에 대기업이 유치될 뻔했는데 그 많은 논란으로 CJ 비비고 갔는데 사실상 요즘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지 대형 유통이 들어와서 그 만약 청소나 이런 허드렛 일보다는 정말 이 직장이면 내가 좀 평생 정년까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대전에 머무른다라고 돼야지. 지금 현재 대전 인구가 146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뭐 선화동의 아파트, 동구의 아파트가 새로 지면 계속 맴도는 거지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